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색, 컬러란 게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저는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색,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를 통해 나를 찾아가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커넥티드 대표 하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주 자연의 색을 연구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컬러랩 제주의 김명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색채연구소장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이제 회사 로비인데 전체적으로 배경이 지금 하얗잖아요. 바닥까지 지금 하얗게 우리 제작진들이 꾸며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의 의상이 더 돋보이거든요. 오늘 좀 의도를 하신 건가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저만 좀 오늘 칙칙한 느낌인데. 네. 네. 아니, 이런 색의 의상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왔고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자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돋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중요한 날 입고 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아니, 대표님, 이제 소장님은 이제 구두까지도 네. 눈에 확 들어와요. 네. 김 대표님은 어떤 네. 의미에서 오늘 이 색상의 의상을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살구색 계열인데요. 제주 해안가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조개 색깔과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오렌지색과 핑크색 중간 계열인데요. 이런 색상은 조화롭고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사실 엄청 떨리는데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그 순간의 여유를 좀 생각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그 잡은 소라 계속 잡고 계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대표님. 네, 저는 마젠타 컬러를 입고 왔는데요. 사실 마젠타 컬러는 제 그 타고난 성향의 내면의 컬러이기도 하고, 또 이 마젠타색 그 의미 자체에 모든 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또 포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젠타 에너지를 제가 듬뿍 안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제 소중한 분들과의 인연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고 싶어서 입고 와봤습니다. 네, 각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의상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작진이 이 옷을 입고 오라고 그린 계열을 입고 오라고 해서 입고 왔어요. 근데 제가 저만의 색은 뭔가, 자신만의 색은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색이라는 게 자신을 더 돋보이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힐링, 위로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도 저만의 색을 좀 찾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또 색이다 보니까 네. 오늘 이유진 소장님께서 방송 전에 또 심지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네, 쌩얼일 때. 네,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퍼스널 컬러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신체 색상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고난 신체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어울리는 색을 크게 4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좀 보여드리면요. 자, 봄색이라고 부르는 노란색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좀 화사한 이런 색들이 좀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색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흰색이 블루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이런 색도 두 번째 타입이고요. 노란색이지만 좀 황토색처럼 톤 다운된 색들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가을색. 그다음에 블랙에 이제 블루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검정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제 겨울색. 조금 선명한 이렇게 느낌이네요. 4가지 타입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진단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아까 톤인가요? 말씀드린 이제 4가지 톤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2가지 톤, 2가지 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했을 때 이제 한승훈 아나운서께서는
얼굴에 이제 색상 변화, 그다음에 밝기, 그다음에 얼굴이 탁해지고 맑아지고 하는 이런 채도, 그다음에 얼굴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윤곽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는 이런 형태 변화까지 해서 쿨톤이셨고요. 쿨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울렸던 색은 여름색이세요. 그러니 흔히 저희가 이제 말할 때는 파스텔이라고 부르는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스텔 색상 같은 이런 색들이 이제 잘 어울리신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니 방송을 하실 때 넥타이 컬러,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의 컬러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리 진단을 받았으면 제가 오늘 그 색에 맞게 옷을 입었을 텐데. 그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되는 극명한 효과를 보여주려고 네. 아마 또 제작진이 그랬나 봐요. 그럼 저는 약간 파스텔 계열의 쿨톤이 네. 어울린 거잖아요. 네, 뭐 네. 혼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좀 집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뭐 옷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옷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레이, 회색 계열 하고요. 초록색 계열하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진단을 하는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회색 계열 옷을 입으시면 다른 색들이 좀 배제되기 때문에 제일 진단하는 기준에 이제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색을 입으신 상태에서 옷을 뒤집으시면 이렇게 밑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밑면을 이렇게 올려서 거울에 보시면 색이 없을 때와 요 색을 댔을 때와 차이가 있죠. 색이 없을 때와 요 색을 댔을 때와 차이가 있죠. 제 얼굴의 변화도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세요? 밝기가, 얼굴 밝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네,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느껴지시는군요. 안 어울리는 색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네. 집에 이런 색상이 다채롭지가 않다 보니까 네. 또 집에서 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제가 주변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의외로 제 주변에도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고, 또 컬러링 북이라고 해서 그 색칠하기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취미로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또 태교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좀 색을 활용한 다양한 움직임이 요즘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색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이제 한국 문화였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바뀌면서 남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전체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어떤 이제 방향으로 이제 삶이 변하다 보니 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이제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색이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요즘 색깔이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자원들을 표출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 보셨나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영화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안톤 이고라는 아주 음침하고 그리고 까칠한 그런 음식 평론가가 나와요. 이 음식 평론가가 영화 마지막쯤에 주인공이 해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 맛을 기억하면서 엄청 행복해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음식의 맛처럼 색깔도 어렸을 적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어렸을 적의 추억이나 또는 꿈들 같은 것들도 네, 상상할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색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힐링을 하게끔 해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약간 맛 얘기했지만 음악을 통해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색도 그런 네. 역할을 해주네요. 예.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곽지 해수욕장에서 만든 조개의 색인데요. 네. 이 컬러, 이 침만 봐도 순간적으로 그 해변에서 있었던 모래라든지 바람 그리고 앞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모습이 그대로 다 떠올라요. 그래서 색이라는 게 이런
좋은 긍정적인 기억들을 네, 불러일으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색은 우리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엔 기업에서도 컬러 마케팅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이 또 브랜드가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맞추어서 또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색, 뭐 예를 들면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어떤 분이든 이제 각자 자신만의 매력이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을 그 상황에 따라 좀 인지하고 찾아가면서 그걸 좀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도 집중을 하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 안에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축적되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것이 고로 이제 컬러를 통해서 나를 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이렇게 제주 자연을 여행하면서 색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가는 4가지 잉크, 마젠타를 포함한 CMYK, 그 기본 색상 그리고 흰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컬러리스트들이 그 색을 조색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채 꽃밭에서 이런 색들을 기록할 수도 있고 정원에서 기록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들 다른 색들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플랫한 색으로 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이라든지 점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바라는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나에게 좀 더 맞는 색깔, 내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색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참 신기하던데 원래 좋아하는 색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싫어질 때가 있고 다른 색이 그렇죠. 또 좀 더 저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색이 좀 좋아하는 게 바뀔 때도 있나요? 그렇죠. 색이 아무래도 내가 끌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한다, 혹은 이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컬러가 원래는 좋았는데 끌리지 않는다, 오늘따라 좀 별로다 하는 거는 그 에너지가 이미 충만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컬러를 봤을 때 이 컬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좀 이건 좀 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균형을 좀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이게 그 컬러 테라피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컬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심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컬러를 활용해서 테라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까지 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준비해 오신 게 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컬러 테라피 상담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컬러 바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컬러 카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인드 컬러 카드라고 해서 12개의 컬러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나운서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평소 좋아하시는 색 말고 지금 이 순간 딱 눈에 들어오는 컬러 2개 하고요. 또 나머지 10개 중에 끌리지 않는 컬러 2개를 선택해 주세요. 좋아하는 색 말고 지금 끌리는 색. 네네. 지금 눈에 띄는 색은 일단 이 색과 이 색이요. 네. 네. 그럼 그리고 나머지 10개 중에 끌리지 않는. 끌리지 않는 거. 이 색과 이 색. 네. 지금 이제 끌리는 색으로는 터콰이즈랑 그린을 선택을 해주셨고, 끌리지 않는 색으로는 오렌지와 블루 그린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끌리는 컬러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마음 아니면 현재 내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인데, 터콰이즈는 이제 진실된 소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는 이제 지금 하시는 그러한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린은 이제 균형의 에너지. 그래서 어떤 상황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계속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끌리지 않는 컬러. 요거는 이제 최근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스트레스요? 있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좀 스트레스 받을 때 평소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세요? 제가 딱히 해소하는 게 없어요. 뭐 그냥 좀 먹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혼자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한 건데 그 종이 있잖아요. A4 종이를 그냥 딱 구기거든요. 아, 네. 여기 와서 쓰레기 탁 버리는 뭐 이 정도로 풀어요. 나머지는 뭐 딱히 푸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마음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루그린은 사실 이제 자기 균형을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또 이게 끌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좀 혼자 뭔가 감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땐 사실 이제 뭐 아나운서님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지? 어떤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좀 속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오렌지는 사실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끌리는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최근 안 끌리는 컬러로 좀 많이 나오는 컬러이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오렌지는 원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고 만남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에너지인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못 만나고 소통이 좀 부재가 생기다 보니까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뭔가 즐거움을 찾고 싶은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찾게 되는 컬러입니다. 아까 선택하신 그 색을 보니까 저희가 제주 바다에서 찾은 색과 아주 비슷한 비슷하네요. 곳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송 직전에 좋아하시는 바다를 여쭤봤었어요. 그때 제가 금능해변. 네. 이 색들은 비양도가 보이는 협재, 금능 그 근처이죠. 그 바다의 색들을 모은 건데요. 여기에 나온 이 터콰이즈와 블루 색상이 평소에 근데 이 색이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표시도 나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거를 뭐 제가 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다가 이런 색상을 좀 배치한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색채는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 뿐만이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색채 심리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이런 영역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데요. 실제로 공간에 사용될 때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개인의 어떤 선호라든지 경험들 그리고 어떤 기능, 공간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색채들이 제한되는 게 좋고요. 우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것들이 바뀌면 좋겠지만 벽지 같은 거.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대신 강조색들, 이런 쿠션이라든지 액자, 그리고 식물 같은 그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공간에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색이란 게 뭐 내적인 것에서부터 외적인 것에까지 우리 삶 곳곳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뇌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색은 맛을 보기 전에 맛을 느끼게 해주고요. 색을 보면 떠오르는 음악이 있고 향이 있고 이렇게 감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이 다른 것들보다 먼저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울리는 컬러가 자기에게 맞는 컬러일 때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잘 말하기 전에 지금같이 이제 짧은 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짧은 순간 전달하는 이 과정에 말하지 않고도 많은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시도이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참 전에 빨간 방, 파란 방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실험 참가자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빨간 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파란 방에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파란 방에 있었던 분들이 더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빨간 방에 있었던 분들은 혈압이 좀 더 상승한다든지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신체적인 그런 차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블루, 파란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정적이다, 또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바다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블루는 이제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뭐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좀 안정감을 선물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좀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뛰어들고 싶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시원한 바다에 나를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그 깊은 바다의 색처럼 내 마음도 같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이 차분함이 더 깊어져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릴렉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제 뭐 그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지만 또 온통 모든 걸 초록으로만 해놓으면 너무 릴렉스해져서 나른해지기도 하고 이제 차분함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을러질 수도 있을 정도의 정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컬러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조화롭게 다양한 컬러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겠죠.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의 색, 편색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편식이 안 좋은 것처럼 편색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균형상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색보다는 다양한 색, 그리고 한쪽보다는 치우침 없이 골고루 무언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삶의 밸런스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색보다는 이게 뭐 너무 오래 보면 좀 그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약간 배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섞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각각의 색마다 의미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들. 물론 사람마다 다른 개인적인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시대나 문화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세월의 노란색처럼. 근데 네, 이런 단색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색들이 같이 배색이 됐을 때 이 배색들이 주는 의미들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비슷한 색들이 함께 펼쳐져서 보이는 그런 연속 색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반대되는 색상들, 보색이라고 하죠. 그런 대비되는 색상들이 같이 있으면서 또 활발하고 액티브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명은 대표님께서 제주 바다의 색을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 제주 바다의 색들을 수집하고 또 그 배색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는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도 배색들, 환경 색채가 되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화산섬이라는 어떤 지형적 특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색상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게 아나운서님과 비슷하게 금능이나 협재 이런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그 바다의 환경 색채들을 보면 이런 모래색들과 그리고 아주 청명한 그런 블루 계열들이 보이는데요. 이 배색들은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정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주상절리라든지 검은 모래 해변 같은 곳들은 진한 회색과 그리고 해안 절벽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깊은 바다색, 짙은 블루. 네, 이런 색들이 아주 강렬하면서도 지적이고 도시적이고 또는 댄디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바다의 배색들, 색상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네, 느끼는 것들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은 제주의 색 하면 어떤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소장님. 저는 제주의 색을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첫 번째 초록을 뽑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제주에 와서 가지고 가는 정서도 사실은 힐링, 편안함, 뭐
여유, 느긋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다 초록의 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색이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렌지 컬러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감귤색이라고도 많이 떠올리긴 하지만 제주는 이제 여행에 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혹은 이제 육지에서 여행으로 여기 많이 오시는데 여행은 이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미있고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공간이 또 우리 제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렌지로 대표색 꼽고 싶습니다. 김 대표님. 네. 저는 좀 반대로 안개, 겨울의 제주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파란색, 초록색, 이런 밝은 색상들 또는 감귤색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요. 제가 제주에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잠시 있을 동안에 봤던 안개 낀 그런 색상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밀라노와 로마의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각 도시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어떤 색감들도 되게 다른데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산업적으로 이용됐을 때 아주 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제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똑같은 제주를 보고 있는데 또 떠오르는 색은 이렇게 각자 다른 걸 보니까 참 색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What's your color?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알지 못했던 그 컬러,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저는 이거 테라피를 했을 때 제 속이 그냥 공개된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세 분은 이 색이라는 걸 통해서 코로나19로 좀 힘들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색을 알기 전과 후가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 강사, 그 과정에서 이제 컬러를 만나게 돼서 현재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맨 처음 교직 생활을 할 때는 무채색밖에 제 옷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 눈에 띄지 않게. 이게 이제 제 어떤 의상의 심리였기 때문에 의상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해지고 내가 어떤 색을 가졌는지는 나를 아는 것과 같거든요. 그게 명확해지고 나니까 아,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그 과정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 환경이 변해도 직업이 바뀌어도 그다음에 내가 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도 제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저는 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색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넌 어떤 색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난 어떤 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색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색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진 그 순간 그분으로 하여금 그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무슨 색이지? 어떤 색을 가진 사람이지? 이게 꼭 빨강, 주황, 노랑이 아니어도 그래, 나는 좀 수채화 같은 사람이구나. 가만히 보니 나는 그런 환경에 그런 공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표현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어떤 특정한 색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명확히 무슨 색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죠. 컬러는 이제 나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컬러를 통해서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 내 내면과 외면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내면과 외면이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면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운데 행동은 막 빨리 하는 경우나 또 반대로 생각은 막 빨리 도는데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모든 컬러가 다 뭔가 존재하게 하고 좋은 색, 나쁜 색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마다 각각 자기만의 고유의 색이 있고 또 그것을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마다 내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간다면 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또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그렇게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제주도의 저녁 노을을 보면서 와, 오로라 마을 못지않은 그런 맞아요. 대단한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잠시 멈추고 시선을 돌리면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에서 오는 완벽한 색들, 배색들을 좀 더 감상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 좀 더 초대한다면 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자연의 색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또 힐링이네요. 그럼요. 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세 분을 떠올리면 뭐 하지은 대표님은 마젠타, 그리고 우리 김명은 대표님은 소라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진 소장님은 보라색, 바이올릿 이런 색이 딱 떠올릴 것 같거든요. 이게 참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힐링도 해주면서 돋보이게 만드는 참 신기한 존재가 이 색,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너무 유행만 따르지 말고 정말 나를 네. 나답게 만들어주는 자신만의 색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세 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색을 꼭 찾을 수 있었길 바라면서 쉽지만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